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 조사를 마친 뒤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두 번째 조사에서 특검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이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높다 보십니까? 예, 일단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2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9시 4분부터 시작을 했고 이 저녁 11시 55분경에 이 조서 열람까지 마쳐진 다음에 끝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영장 청구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차 조사 당시에는 이 다음에 2차 조사 일정을 이제 조율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2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3차 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특검에서 이 3차 조사 전에 어떠한 부분, 뭐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어제 특검에서 일단 준비한 질문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어제 준비한 것으로 다 질문이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어제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이라도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경과였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상의 경과가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지 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형사소송법 70조에 이 영장에 대한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범죄의 범죄를 이제 범하였다는 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일단 소명이 돼야 됩니다. 재판부에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는 이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이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지금 현재까지 수사한 이 뭐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이 관계 참고인들 뭐 또 증거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는 뭐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혐의들을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까지도 소명이 된다라고 볼 이 정도의 자료가 되느냐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범죄 혐의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을 설득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증거들이 확보됐는지 이것까지도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영장 청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만약에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금 더 고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장 청구 요건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특검이 지금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이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염려 이 부분이 영장 발부에 필요한 요건인 이유가 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이 범죄 혐의를 이제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면 뭐 도주를 해서 아예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함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당사자의 이 사회적인 뭐 유대관계라든지 지위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이 그 출석을 요청을 했을 때 출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출석이 이제 요청이 있었고 그 기일에 다 출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도주의 우려 부분이 인정되기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에서도 만약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염려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조사를 했다고 하는 혐의들이 간단하게 이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체포 저지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때 당시 이제 경호처랑 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이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느냐, 이 관여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 또 이제 비화폰 삭제를 이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혐의들을 보고 있는데 이 혐의들 중에 지금 비화폰 삭제 지시라든지 아니면 계엄 선포문을 이제 사후에 작성하려고 했다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만약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부분은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출국 금지도 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주 우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걸까요? 예, 일단은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될 때는 네. 출국 금지 조치를 이제 굉장히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도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내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이 도주의 우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도 집중해서 좀 밝히려고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2차 조사를 앞두고 국무위원과 참모진들을 잇따라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혐의들이 들어갈까요? 예, 일단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이 어디 혐의까지를 일단은 주장을 할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혐의가 만약에 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영장 청구가 이 발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혐의까지를 넣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혐의 자체가 너무 경한 죄만 가지고 이 청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이 혐의를 넣을 것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말씀하셨던 이 국무회의 관련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권남용 이제 죄가 성립되는지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 체포 저지 같은 경우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한 가지 혐의만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대한 이 혐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대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혐의를 적시하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는 혐의는 외환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혐의 중에는 가장 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판 중인 내란죄나 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그렇다면 외환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도가 나오는 내용도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취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외환죄를 넣을 것인지 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혐의만을 가지고 소명이 된다고 했을 때 예.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조사를 마친 다음에도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내부적인 회의를 많이 거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외환죄 혐의가 구속영장 사유에 추가가 되지 않으면 발부가 될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이 중하냐 경하냐 자체도 어쨌든 이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윤 전 대통령의 지위가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이제 아무래도 재판부는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경한 부분의 죄만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영장 발부의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죄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외환죄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 주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됐는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의 입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이 앞서 그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이뤄졌는데 이런 흐름을 좀 미뤄봤을 때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경호처와 관련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비하폰 삭제 지시와 관련한 혐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경호처법상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 이 부분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저지했던 이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호처의 간부들이 어떠한 경위로 이 부분 저지를 하게 됐던 것인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지시가 뭐 이제 자신의 판단이었던 건지, 아니면 지시가 있었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지시인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 간부로부터 나온 지시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경호처 간부 외에도 당시에 참여했던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어떠한 내용이 전파가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 전파를 한 것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이 비하폰 삭제 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하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삭제가 됐다는 정황은 파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삭제했는지, 그리고 이 삭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위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자신의 판단인지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윤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지시했느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몇 월 며칠 날 누굴 만났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것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이 뭐 포렌식이라든지 이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한 이 결국에는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확보가 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 예. 이 부분 내용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부분 정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된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서 윤 전 대통령의 오늘 오후 5시 20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내란 특검이 오후 5시 20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 이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특검보입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보셨다시피 조금 전 5시 20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내란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김성수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면 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와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이 이제 포함이 예.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 혐의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계엄 선포 전후에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국무회의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의 정족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하라는 연락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무위원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연락조차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무위원들이 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침해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다면 형법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어떠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이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이 혐의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등이라고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해당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체포 저지라든지 비하폰 삭제 지시 이 부분이 1차 조사 당시에도 진행이 됐었고, 다만 그때 당시에는 조서가 이제 날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오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3시간을 질문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의 안배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 영장 청구에 혐의로서 포함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도 포함이 됐고요. 외환죄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 청구에 있어서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포함을 했어야 되는 예. 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분을 포함했을 때는 오히려 이 범죄에 상당한 이 의심이 가는 정도의 소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가 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저지를 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된 죄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이 혐의가 이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이 사실관계 관련 혐의가 적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3차 출석 요구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언급된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청구를 하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 정도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청구가 되고 나면 이제 이 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예. 이 기일이 열리게 되면 그때 이 특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영장의 발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가 필요치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24시간 내에 통상적으로 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특검이 충분히 소명에 이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어느 정도로 이 법원에서 이 해석을 한 것인지 이것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장실질심사는 좀 언제쯤 열릴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나요? 예, 일단 오늘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아무래도 열릴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보다는 조금은 더 기일이 걸릴 것인지 이것은 봐야 됩니다. 다만 그 시간 자체가 이 기일이 열리는 것 자체도 많이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초가 조금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출석 의무가 있나요? 예, 영장 심사를 할 때는 피해자가 출석을 해서 이 부분 자신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기일은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제 감안해서라도 당연히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법정 공방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볼 게 더 남아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얻기 위한 신병 확보 차원에서의 청구라고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혐의를 우리가 수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 관련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영장에서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외환 혐의 자체는 이 특검법상에 지금 현재 수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영장 청구가 결국에는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 신병 확보를 위한 부분이다. 이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이 어젯밤 11시 55분쯤에 1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제 준비한 내용 모두 질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이 조서 열람을 이제 5시간 정도 했다라는 건 일단 조서 열람이 어떤 부분인지부터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예. 피의자가 받게 되면 저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서 이날 누구를 만났죠?라고 하면 이 이제 피해자가 답변을 하게 예. 되거든요. 만났습니다,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예. 통해서 타이핑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말 그대로 이게 다 이게 녹취한 것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면 그것을 이제 질문도 요점만 기재를 하게 되고 답변도 요점만 기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돼서 이것들이 이 질문과 답변이 기재가 된 것이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일단은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을 한 것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렇게 요점 정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답변한 것이 이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뉘앙스가 오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조서가 내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이 절차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가 결국에는 이 지금 프린트된 출력물, 이 조서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그 토시 하나라도 왜곡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정하려면 굉장히 여러 번 봐야겠죠. 그러면 이때도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5시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꼼꼼하게 본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게 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322조가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 공판 그러니까는 이 정식 재판에 올라갔을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서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피의자가 이야기하면 지금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이 중요성이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 열람을 5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은 정식 재판에 올라갔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인하지 않고 증거로서 사용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 입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영장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영장 청구에서는 이 부분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부인을 한다고 해서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영장 청구가 됐을 때 나의 조서에서의 답변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서 열람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 조서 열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조서 열람 전에 했던 말을 조서 열람하면서 혹은 한 후에 이걸 좀 다시 말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을 때 그걸 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답변한 것이 잘못 기재된 이 경우에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과 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렇게 다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면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 수사관 분께서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언쟁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변호하는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결국에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만약에 언쟁이 있다든지 뭐 어떤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수정할 것인지를 결국에는 수사관과 이 피의자, 당사자 측에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이 영상 녹화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하는 모습 자체를 영상 녹화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이제 증거로 남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그 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서만 남는 것이고 이 조서 기재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아까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사관이 생각했을 때는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 확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몇 시간 동안 서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조금 갈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도는 협의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예 답하겠다. 다르게 말하는 것은 이런 건 불가능하다. 어렵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조서 열람까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도 법원에 가서 만약에 이걸 증거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서 열람까지 피의자 본인이 했는데
그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받아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존에는 이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이 증거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최근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는 이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이 당사자가 이 공판 절차 또는 이 공판 준비기일 절차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고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명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조사 열람 5시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공판에서 이 증거로서 사용할 것을 감안한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장 청구에서는 이 부분 조서가 그대로 이 판단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영장을 청구했고 기일이 열리게 되면 피의자 측에서는 이 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주장의 근거로는 뭘 내세우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 범죄 혐의의 소명 그리고 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 세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현재 혐의로 보고 있는 각각의 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부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 부분 자료가 지금 현재 A라는 자료를 어떤 사실관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자료 자체는 맞지만 그 자료가 A라는 사실관계의 근거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 논리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각각의 논리를 이 부분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이 각각 이 검찰 특검과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각각 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이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중요 사건들의 경우에는 PPT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아무래도 시각적인 정보를 같이 주는 것이 이 이해라든지 설명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도 일단 이 PPT를 통한 자료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 PPT를 뭐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박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증거인멸을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시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부분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직접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서 이 한 가지 그 갈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와 뭐 지위가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주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란 혐의로 한번 구속 취소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재구속 판단 기준이 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속이 됐던 사안은 이제 내란죄 혐의 그리고 이 직권남용이었는데 이 군 경등에 대해서 당시에 출동했던 군 경등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재구속이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앞서 구속이 됐던 사안과 지금의 사안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앞서의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별개의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발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독립돼서 판단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부분 관련 이 재판부가 사실상 어떠한 이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법률상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초반부터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준비 기간 엿새 만에 수사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검사 시절에 불도저라고 불렸던 조은석 특검의 성향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아직
넉 달 이상이나 남아 있거든요. 향후 방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마 특검에서 오늘 이제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 향후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예.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청구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최장 20일까지만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이 부분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넘기지 않는다면 그때는 구속 상태에서 다시 불구속 상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감안을 했을 때는 전략상 그러면 지금 현재 혐의에 대해서는 20일 내에 기소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빠르게 이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환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20일 구속기간과는 별도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외환죄라든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는 이런 중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고 이 나머지 혐의들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을 봤을 때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혐의들 말고도 나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런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혐의에 대해서는 20일 내에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도 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제일 먼저 확보하게 된다면 나머지 그 두 개 특검도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특검이 이 일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조사를 하고 출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증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영장이 청구가 되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공수처 당시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공수처에서 이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조사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 출석을 구인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었고 실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까지도 갔었지만 구인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현재의 내란 특검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두 특검에서도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법리적인 쟁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